자, 저희 오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진행하겠습니다. 자, 생각 열기에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한번 살펴볼게요.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그래프가 있어요. 그때 x축이 만나는 점 x좌표를 말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마이너스 1과 2가 x좌표죠.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의 근을 구해보자 하면 우리가 이 친구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제로 해서 x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2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마이너스 1과 2는 아까 어디 있었어요? 그쵸? 교점의 x축과 만나는 좌표, 점의 x좌표랑 같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2차 함수 이 그래프와 x축과 만나는 점은 얘를 y가 아니라 0으로 봤을 때 방정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거의 근과 같겠구나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됐죠? 근데 실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거와 만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교점의 개념인 거잖아요. x축과의 교점. 우리 x축이라는 거는 사실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어떻게? 그렇죠? 이거는 선의 방정식을 해서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y는 0이라고 표현했죠. 바로 얘가 x축을 나타내는 거였잖아요. 그럼 이 두 개를 연립한다고 했을 때 교점이라는 거니까 y 대신에 뭘 넣으면 되겠어요? 이 자리에 0을 여기 넣으면 되겠죠. 그럼 0이라는 거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결국에는 이거 뭡니까? 2차 방정식의 형태를 띠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점은 사실 x축 자체가 y는 0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연립 방정식을 통해서 얘를 방정식으로 만들어 줬을 때 해랑 똑같다는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됐죠? 자, 다음으로 진행을 할게요. 일반적으로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점의 x좌표는 뭐였어요? 그렇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방정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거의 근과 같다. 당연히 실근이겠죠. 왜? x축과 만난다 했을 때 x축은 다 실수로 이루어진 실수축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근과 같다. 만약에 얘가 허근이라면 x축과 만나진 않겠죠. 해가 없다라는 거니까 실수상에서는. 됐죠? 그래서 문제 1번 같은 경우도 x축과 만나는 점 x좌표라고 되어 있지만 이 y를 다 뭘로? 0으로 고쳤을 때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됐죠? 자, 이 관계를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거 한번 우리가 복습 겸 알아볼게요. 자,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서로 다른 두 실근, D는 0이면 중근, 그리고 D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 했습니다. 그럼 X축과의 위치 관계. 자,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따지면 되냐면 X축이라는 거는 실수로 이루어진 축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거는 X축에서 그렇죠.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했고 중근이라는 거는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접하는 형태죠. 즉 이런 그림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는 건 허근은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표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x축 위에. 그렇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에 따라서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야. 그죠? 만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왜냐하면 아래로 볼록일 때는 위로 볼록일 때는 이런 형태를 띠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예제 1번 한번 볼게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가 서로 다른 두 해, 근데 그 해가 뭡니까? x축과 만난다는 거는 실근이어야겠죠. 실근이 두 개, 즉 판별식 D가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는 조건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겠죠. 다 했던 내용이니까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학습지를 통해서 문제는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고요. 그 다음 직선 y는 mx 플러스 n이 있어요. 교점을 얘기했습니다. 교점. 그럼 교점이라는 건 우리가 연립하라는 거잖아요. 즉 여기 있는 y 대신에 mx 플러스 n을 쏙 집어넣자는 거야. 즉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자 여기 있는 자리에 mx 플러스 n이 대신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얘는 사실 한 쪽으로 몰아서 정리를 해보자면 2차 방정식이 되죠.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교점이라는 거는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개수라는 거는 바로 판별식으로 따져주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연립으로 표현했었을 때 그가 방정식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걔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여러 가지 식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가 하필이면 2차 방정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던 판별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외울 필요는 없죠. 즉, 이 두 개를 연립했기 때문에 y 대신에 mx 플러스 n을 넣어서 2차식으로 정리해 줬다는 거예요. 2차 방정식처럼. 그럴 때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진다는 것은 교점으로서는 몇 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d는 0이면 한 점에서 만난다. 즉 접한다는 거죠. d가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거죠.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여기 있는 2차 함수를 관통하면 되는 거고요. 접한다는 것은 한 점인 거니까 살짝 스치는 느낌으로 가면 되죠.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허근인 거니까요. 우리는 떨어뜨려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도 결국에는 연립을 통해서 방정식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해서 근해 또는 교점의 개수들을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예저 같은 경우도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과 x 플러스 1은 y의 위치 관계를 말하시오 하면 여기 x 플러스 1을 여기 y 대신에 집어넣어서 2차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판별식을 썼을 때 0보다 크다는 거는 오케이. 그래프와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됐죠? 자, 예제 3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이라는 것은 넣어서 판별식 d가 어떻게 0보다 크게끔 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면 되죠. 사실 우리가 기존에 이런 문제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2차 방정식의 판별식에서. 근데 얘가 직선이 끼어 있지만 결국에는 연립 방정식을 통해서 방정식처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썼던 방법들을 이렇게 써 나가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사실 그 전에 했던 거를 잘 복습하셨다면 오늘 하는 이 단원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살펴봤고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그 다음 활용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저희 1회고사 범위까지는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